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법하면서도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이야기인데요. 사연 읽어주기 전에 사연 읽어주는 사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한 남편의 기상천외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듯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선과 반전,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시죠. 1. 완벽주의자 며느리의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32살의 민지 씨입니다. 민지 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승승장구하던 능력 있는 워킹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든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학창 시절에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명문대에 입학해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해 기획력과 실행력을 인정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맡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열정적인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결혼을 하고 드디어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민지 씨에게 출산은 단순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이자 완벽함을 추구해야 할 새로운 대상이었죠.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게 달라지고 완벽주의도 내려놓게 된다고들 했지만 민지 씨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육아도 완벽하게 해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처럼 육아 계획표를 세우고 관련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녀의 완벽주의는 산후조리원 선택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산후조리원을 비교 분석했고 가장 최신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2주에 1,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이었죠.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산모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신생아에게는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초보 부모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었으니까요. 신생아 케어는 24시간 전문 간호 인력이 담당하고 산모 회복을 위한 1:1 맞춤 마사지와 요가, 필라테스 클래스가 매일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최고급 호텔 출신 셰프가 유기농 식자재로 준비하는 산모 식단은 미식가들조차 감탄할 정도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민지 씨는 이곳에서라면 자신의 몸도 완벽하게 회복하고 아기도 최고의 환경에서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입성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민지 씨에게는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자 자신의 삶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과 가족의 우려. 민지 씨의 남편 지훈 씨는 33살의 자상한 회사원입니다. 민지 씨와는 대학교 영화 동아리에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훈 씨는 항상 민지 씨의 결정을 존중하고 때로는 민지 씨의 완벽주의를 중화시켜주는 다정하고 든든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첫날, 지훈 씨는 퇴근 후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아내와 아기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민지 씨가 먹는 산모 식단에 관심을 보이더니 와, 민지 씨 밥 진짜 잘 나온다. 여기 셰프가 호텔 출신이라더니 역시 다르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지 씨의 밥을 한두 숟가락씩 뺏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민지 씨도 오빠도 퇴근하고 오느라 고생했는데 몸보신해야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내가 좀 나눠줘도 괜찮겠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지 씨가 잠시 신생아실에 아기를 보러 가거나 마사지를 받으러 간 사이에 밥을 거의 절반 가까이 먹어치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먹고 싶은 메인 반찬이나 가장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는 지경에 이른 거죠. 오빠, 내 밥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나 산모식 먹고 빨리 회복해야 하는 거 알잖아. 민지 씨가 짜증 섞인 하지만 아직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훈 씨는 미안.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민지 씨 조금만 먹어도 괜찮잖아. 산모는 조금만 먹어도 영양분이 충분히 보충될걸. 이라며 어이없는 논리로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묘한 만족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지훈이가 왜 그러니? 밥을 굶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 밥을 왜 탐내니? 시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고 친정어머니는 더욱 직설적으로 민지야. 내 몸도 회복해야 하는데 사위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맛있다 한들 산모밥을 그렇게 뺏어 먹는 게 말이 되니? 라며 지훈 씨를 나무랐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의 거듭된 걱정과 민지 씨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훈 씨의 행동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지 씨의 밥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먹방을 찍듯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민지 씨가 잠든 사이에도 몰래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식판을 노리는 듯한 수상한 행동까지 보였죠. 민지 씨는 이런 지훈 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조금씩 그에게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3. 산후조리원 밥 도둑 사건의 전말 민지 씨는 결국 지훈 씨의 밥 도둑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밥을 뺏어 먹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몸 회복과 건강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산모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각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전문 영양사의 설계와 산모의 회복에 필요한 특수 식자재로 구성된 맞춤 식단이었죠. 이런 식단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모유 수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빠,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오늘부터 내 밥 건드리지 마. 나 정말 화낼지도 몰라. 민지 씨는 평소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그녀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니, 내가 뭐 민지 씨 밥 다 뺏어 먹었어? 조금 먹은 것 가지고 너무하네. 그리고 솔직히 여기 밥 진짜 너무 맛있잖아. 밖에 나가면 이런 밥 못 먹는단 말이야. 오빠도 고생하니까 맛있는 거 좀 먹는 게 그렇게 죄야? 라며 오히려 민지 씨를 예민한 산모로 몰아갔습니다. 민지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 막 출산한 몸이라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화를 내면 회복에도 좋지 않다는 산후조리원 교육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지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으로 향했는데 자신의 산모식 식판이 거의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 식판을 깨끗하게 비운 듯이 반찬통에는 흔적만 남아 있었고 밥그릇은 싹 비워져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어제 지훈 씨가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지 씨는 그 즉시 산후조리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 어제 밤 사이에 제 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산모식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산후조리원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산후조리원 직원들과 민지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CCTV에는 한밤중에 몰래 민지 씨 방으로 들어와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지훈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훈 씨는 민지 씨가 잠든 틈을 타 식판을 들고 복도로 나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음식을 삼키는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이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에게 알려지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산후조리원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 산후조리원 원장님은 당혹감과 함께 민지 씨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결국 지훈 씨는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규정상 산모의 식사는 산모의 회복을 위한 것이며 외부인의 식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민지 씨와 산후조리원 원장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지 씨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식탐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4. 숨겨진 복선. 지훈 씨의 과거. 민지 씨와 가족들은 지훈 씨의 기행과 그로 인한 산후조리원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두가 지훈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지훈이가 왜 저러는 거야? 평소에는 그렇게 사려 깊던 애가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시어머니 역시 우리 아들이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구나 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지훈 씨의 아픈 과거가 얽혀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지훈 씨를 강하게 추궁했고 결국 지훈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어린 시절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경기 불황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정 형편은 급격히 나빠졌죠. 지훈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지만 방학이 되면 매끼 식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 먹을 때도 그는 늘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푸짐한 음식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의 기억 속에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언제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을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늘 가족 모두가 밥을 아껴 먹어야 했고 어머니는 항상 내 아버지가 힘내서 돈 벌어야 하니 아버지가 먼저 배불리 드셔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덜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지훈 씨는 어머니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성장 환경 속에서 지훈 씨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에 대한 깊은 갈망과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만 어린 시절의 결핍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고급스럽고 정성껏 차려진 산모의 식단은 지훈 씨에게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어린 시절의 결핍을 채워줄 환상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화려한 플레이팅, 신선한 식자재, 그리고 정성스러운 조리법까지. 지훈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자신이 꿈꾸던 풍요로운 식탁 그 자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먹는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5. 드라마틱한 반전. 밥을 뺏어 먹는 진짜 이유. 민지 씨와 가족들은 지훈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지훈 씨의 행동을 단순히 이상하다거나 이기적이다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과거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민지 씨의 밥을 뺏어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반찬과 가장 많은 밥을 먼저 드리던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가장은 좋은 것을 먼저 먹어야 힘을 내고 그래야 가족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가치관을 학습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민지 씨가 출산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었으니 가장인 자신이 먼저 힘을 내서 민지 씨와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산모 식단의 영양분을 조금 나눠 먹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왜곡된 생각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산모식은 오직 산모의 회복과 건강한 모유 수유를 위한 것이지 남편의 힘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지훈 씨의 행동은 산모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린 시절의 결핍과 함께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어릴 적 잘못 학습된 가족 내에서의 역할 개념이 뒤섞여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민지 씨에게 나는 가장이니까
내가 먼저 힘을 내야 민지 씨도 우리 아기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릴 때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던 것처럼 민지 씨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줘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나 봐. 정말 미안해, 민지 씨.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고백은 민지 씨에게 또 다른 깊은 충격과 함께 남편에 대한 연민과 이해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녀에게도 지훈 씨의 아픔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6. 민지 씨의 깨달음과 가족의 화해. 지훈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민지 씨는 그동안의 분노와 짜증, 그리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의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인 식탐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아픔과 가장으로서의 왜곡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지훈 씨의 행동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나쁘다고 단정했던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의 어린 시절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고 남편이 짊어져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야. 내가 오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지 씨는 지훈 씨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꽁꽁 얼어붙었던 오해와 불신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상처를 서로 나누고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지 씨와 지훈 씨는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고 민지 씨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민지 씨의 옆에 앉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기가 울면 먼저 달려가 안아주는 등 예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에서도 지훈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지훈 씨를 위한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들 역시 이 부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린 시절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되어 통곡하며 지훈 씨를 진심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 전체의 성장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7.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작은 약속산 후조리원에서의 이주는 민지 씨와 지훈 씨에게 단순히 산모 회복과 육아 교육의 시간을 넘어 부부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며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든 혼자 끙끙 앓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둘째,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할 것. 이는 완벽주의자였던 민지 씨에게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고 지훈 씨에게는 자신의 내면에 갇힌 아픔을 밖으로 꺼내어 타인과 공유하는 용기를 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셋째, 완벽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가족이 될 것. 육아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이들은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서툴지만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지훈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결핍에 갇히지 않고 건강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그런 지훈 씨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모든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복이 곧 자신의 회복이자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끄는 든든한 주역으로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을 테지만 이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에피소드를 넘어 우리에게 가족의 본질적인 의미와 소통의 힘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8. 우리에게 남겨진 이야기. 민지 씨와 지훈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너머에 숨겨진 개인의 아픔과 배경, 그리고 그 아픔이 한 사람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과 감춰진 상처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고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지 씨와 지훈 씨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사건은 단순히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한 부부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표면적인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함께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안에 숨겨진 아픔과 사연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모든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